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아마 혼자서는 좀처럼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찾고 계셨을 겁니다. 주변에 말하기도 어렵고 병원문을 선뜻 열기도 망설여지는 그 고민 말입니다. 마음은 분명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 예전에는 아무런 의식 없이도 자연스럽게 됐던 일이 어느 날부터인가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그 순간. 그리고 한 번 실패했을 때 그 공허함과 불안이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 그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정확히 여러분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중에 자리를 뜨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실질적인 내용이 더 깊어집니다. 먼저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내 한 비뇨의학 전문기관에서 50세 이상 남성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발기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실제로 전문 상담을 받은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2%는 혼자 참거나 민간요법을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82% 안에 계십니까? 약도 먹어보고 건강기능식품도 시도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이게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결론을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든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속의 특정 시스템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시스템은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특별한 비용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변화를 느낀 방법들입니다. 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기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4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정확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입니다. 이 4가지 중 단 하나만 흔들려도 몸의 반응은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동차가 달리려면 엔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통에 구멍이 나 있다면 차는 멈춥니다. 변속기가 고장났다면 엔진이 돌아가도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라는 엔진이 분명 있어도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근육이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경이 신호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0대, 60대 이후에 이 4가지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막의 유연성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혈관이 뻣뻣해지면 혈액이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충분한 양으로 흘러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져서 수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나오긴 나오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상황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신경입니다. 신경은 뇌와 몸 사이의 신호 전달 통로입니다. 뇌에서 반응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그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오랜 기간 지속된 분들, 음주가 잦은 분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서 말초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선이 낡아서 신호가 끊기고 잡음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어도 내 쪽에서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육입니다.
골반 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혈액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즉 문의 걸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들어오긴 해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발기가 됐다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거나 단단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경의 민감도, 혈관의 탄력, 골반 근육의 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유지하는 힘이 전반적으로 약해집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약해지는 것이 50대 이후 많은 남성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약해진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서서히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질소입니다. 영어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줄여서 NO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호르몬도 약도 아닙니다. 혈관 내막에서 분비되는 아주 작은 분자인데 발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혈관 벽에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해면체 안으로 빠르게 대량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비유하자면 산화질소는 혈관의 자동문을 여는 센서입니다.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면 문이 빠르고 완전하게 열립니다. 센서가 둔해지면 문이 느리게 열리거나 반쯤만 열립니다. 센서 자체가 고장났다면 아무리 앞에 서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고 혈관이 손상되고 운동이 부족해질수록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점점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약을 복용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중의 발기 관련 약물은 산화질소의 효과를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산화질소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연장시킬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을 아무리 오랫동안 붙잡아 두어도 채울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어내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겪으면서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패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몸에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또 다른 실패를 만드는 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긴장한 상태에서 몸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로 준비시킵니다. 그 상태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반응이 억제됩니다. 몸에게 지금은 반응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이완과 신체적 회복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모두 1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케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운동은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액의 문지기, 즉 혈액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이 한번 들어왔을 때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변이 급한데 잠시 참아야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순간 항문과 회음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안으로 조여드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수축감을 약 5초 유지하고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10회를 1세트로 아침에 3세트, 저녁에 3세트를 목표로 해보십시오. 앉아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거나 허벅지를 꽉 조이거나 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숨은 고르게 쉬면서 오직 골반 안쪽 깊은 곳의 수축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며칠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그 감각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0분 걷기는 고령 남성에게 골반 쪽 혈류를 활성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체 전반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근육이 신장처럼 혈액을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뛸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오전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과 생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분비는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은 몸이 하루 동안의 손상을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깨거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새벽 일시, 이시가 되어서야 주무시는 분들은 호르몬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고 침실을 약간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30분 이상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긴장 상태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은 낮아집니다.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이 긴장고리를 끊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셔 배가 부풀게 하세요. 2초 멈추고 입으로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어 배가 꺼지게 합니다. 이것을 하루 아침 저녁으로 각 5분씩만 해도 몸이 이완 상태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혈관 건강이 곧 반응 능력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가공식품, 당분이 높은 음료는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비트, 시금치, 마늘, 양파 등 푸른 생선, 견과류는 혈관의 탄력을 돕고 산화질소 생성을 지원합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굴과 호박씨는 아연이 풍부하여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지원합니다.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의 비타민C는 산화질소가 몸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신경계를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은 혈관 수축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고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손상시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혈류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혈관에 가장 빠르게 해를 끼치는 이 두 가지를 줄이는 것이 어떤 방법보다 먼저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아랫배 온열 마사지입니다. 몸이 차갑고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강한 운동이 아직 부담스러운 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아랫배 위에 올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1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아랫배 깊은 곳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배꼽 아래 약 8cm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며 원을 그리는 동작을 2분 정도 해보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고르고 부드러운 압력으로 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골반 쪽 순환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뇌에서 수면 신호를 더 빠르게 보내게 되어 깊은 수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양쪽 각각 1분에서
2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발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종아리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오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발기 문제의 핵심이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이라는 4가지 시스템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며 그 중심에 산화질소 생성 능력에 저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골반저 근육 운동, 걷기, 수면, 복식호흡, 식습관, 음주와 흡연 줄이기, 아랫배 온열 마사지, 발바닥 마사지까지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공통된 원리는 하나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4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9번째는 진공흡입치료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진공발기장치라고 부르는 이 도구는 음경 주변에 음압을 형성하여 혈액이 해면체로 유입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외부의 힘으로 혈액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반저 근육 운동과 병행할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혈액이 들어온다 해도 근육이 약하면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용 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압력을 한 번에 빠르게 올리면 통증이 생기거나 혈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진행하십시오. 한 번 사용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67세의 박종수 씨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래도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3주 후에 그분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고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반응한다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활력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0번째는 물리적 자극요법입니다. 남성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음경 견인 장치를 이용해 오랫동안 활성화가 줄어든 조직에 부드럽고 규칙적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크기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극이 줄어들면서 민감도가 떨어진 조직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이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관절에 부드러운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아주 약하게 하루 30분에서 시작하고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71세의 김성태 씨는 처음에 이 방법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죠. 그런데 4주 후에 오랫동안 거기가 존재하는지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볍게 닿기만 해도 뭔가 반응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1번째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와 힙브릿지 2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스쿼트는 거창한 동작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10회씩 2세트면 됩니다. 힙 브릿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를 3초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을 10회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들이 익숙해지면 골반저 근육 수축을 동시에 더하면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체 근육이 강해지면 혈류가 촉진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생활 리듬 자체를 테스토스테론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충분한 단백질 섭취, 스트레스 해소, 과체중 관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지방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 가벼운 활동을 하고 밤에 충분히 자는 리듬 자체가 호르몬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73세의 이재호 씨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늦은 것 아닌가요? 70대가 넘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70대에 시작해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가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지 나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골반저 운동과 매일 30분 걷기, 수면 시간 개선을 꾸준히 하셨고 한 달 후에 오랫동안 소원해졌던 아내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신체적 회복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존재하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기 문제의 생리적 원인인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의 4가지 시스템 변화를 이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산화질소라는 혈관 확장 분자의 생성 능력 저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12가지 방법으로 골반저 근육 운동, 걷기, 수면, 복식 호흡, 식습관 개선, 음주와 흡연 줄이기, 아랫배 온열 마사지, 발바닥 마사지, 진공 흡입 치료기, 물리적 자극요법,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오늘 자기 전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인지 세어보십시오. 골반저, 근육 운동, 복식 호흡, 발바닥 마사지, 최소 3가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걷기를 더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꾸준히 하는 것이 몸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2가지 방법들, 사실 어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걸으라, 잘 자라, 스트레스 줄이라, 이 말들은 어디서나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어려울까요? 왜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아직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골반저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무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걸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해보다가 효과를 못 느끼고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3주, 4주가 지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의 탄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골반저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고 수면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몸 전체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약의 효과처럼 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리 잡히면 훨씬 오래,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를 오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나온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를 선택해서 3주를 버텼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2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사흘이 지나지 않아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딱 하나만 고르세요. 가장 쉬운 것으로 고르세요. 그것을 3주 동안만 꾸준히 하세요. 골반저 근육 운동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 각각 3세트를 3주만 해보십시오. 걷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매일 30분을 3주만 나가보십시오. 복식 호흡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 5분씩을 3주만 해보십시오. 3주 후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그때 2번째 방법을 더하세요. 변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다음 방법을 시작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2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방법의 효과를 높이는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은 약 55%가 혈장, 즉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탈수 상태일 때 혈액은 더 끈끈해지고 흐름이 둔해집니다. 마치 엔진 오일이 부족한 기계가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원활한 혈류를 위해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술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 섭취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단순히 비뇨기 문제만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의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발기 기능 저하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 주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혈관과 골반혈관은 같은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골반 쪽 혈관에 먼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심장혈관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발기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 전체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를 개선하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나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몸 전체가 건강해질 때 반응 능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발기 문제의 핵심 원인은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의 4가지 시스템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산화질소 생성 능력의 저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동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며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12가지 방법은 모두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긴장을 풀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의 효과는 꾸준함과 함께 쌓여갑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3주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걷기, 골반저 운동, 복식호흡, 식습관 개선 같은 생활 습관 방법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들, 즉 진공흡입치료기나 물리적 자극요법을 고려하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몸의 상태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회복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나이로 선을 긋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바른 정보를 얻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남성 건강, 혈관 건강,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시작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는지, 혹은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읽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포기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감각이 맞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주변 분들, 특히 말은 잘 못하지만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읽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이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그 권리를